12주차 3강 강의 진행합니다. 강의 주제는 행사장 도면과 실습입니다. 강의 목차와 학습 내용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1강과 2강, 이제 교재 11장에 해당되었던 부분이고요. 또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식과 연산, 기타 주요 탭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그러면 12장에서는 행사장 도면과 실습인데요. 이 부분은 무엇이 필요할까 궁금하시죠? 자, 행사에는 다양한 유형의 좌석 배치도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행사장 유형에 따른 좌석 배치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할까 라는 부분인데요. 물론 그 전용 CAD를 이용해서 도면을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만 CAD 프로그램이 워낙 비싸고 또 디자인 쪽에 관련된 분야가 아니라면 이 부분은 별도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엑셀로 행사장 도면을 그릴 수 있고 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호텔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릴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디너 타입이나 또는 뷔페, 칵테일, 그다음에 스쿨 타입 또는 클래스 타입 또는 시어터로 분류되는데요. 그래서 같은 공간 내에 디너, 정찬 타입과 그 다음에 뷔페, 이 뷔페도 스탠딩 뷔페와 시트한 뷔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얼마만큼 수용이 가능한가 라는 부분도 고민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은 하다 보면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또 경험적인 부분도 있죠. 자, 중소연회장은 마찬가지로 디너와 스쿨, 칵테일, 시어터가 이제 기본이고 또는 행사에 따라서 정사각 또는 미음자라고 하는데요. 또는 한글의 디귿자와 같은 U타입, 그다음에 양쪽이 마주 앉아 식사를 겸하는 오발 모양의 일자 타입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의 유형에 따른 좌석 배치도에 대한 이해와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면 작성법을 실습할 수 있도록 본 강좌에서는 구성하였습니다. 일단 행사의 유형별 좌석 배치도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요. 테이블 레이아웃, 이 부분은 행사마다 다르게 구성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에스코트 홀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렇게 여기가 이제 무대이고요. 여기는 이제 정찬으로 했을 때 120명. 그 다음에 칵테일 리셉션, 칵테일 뷔페 칵테일 리셉션으로 스탠딩으로 했을 때 150명. 자, 시어터 스타일, 의자만 세팅됐을 이제 시어터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256명 수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스쿨 타입, 클래스 타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제 교실에서 보게 되면 탁자와 의자가 있는 이런 테이블 형태를 스쿨 타입 또는 스쿨 스타일 144명. 그 다음에 이렇게 미음자로 테이블을 세팅했을 때 이 테이블은 66명 정도 가능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러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과 주요 체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적인데요. 고객이 예약한 홀이 고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모에 적합한지, 그 다음에 초청 대상 인원을 확정하기 위해 VIP 의전을 위해 초청객의 좌석 안내를 위해 등등 도면을 작성하여 고객과 연애 계획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100명을 초대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100명이 참석하는 행사에 부패로 가능한지,
그 다음에 칵테일 립션으로 얼마까지 수용이 가능한지 등등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체크사항으로는 테이블당 좌석 수, 테이블에 과연 몇 명이 수용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행사의 성격에 적합한 배치인데요. 미음차로 할지, 디귿자로 할지, 스쿨 타입으로 할지, 디너 타입으로 할지, 칵테일 타입으로 할지, 그리고 또 무대의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등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이는 부분들은 이제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연회 시설인데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은 그랜드 볼륨 1, 2, 3 또는 1, 2, 3를 합쳐서 사용했던 가능한 공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랜드 1에서는 극장식으로 200명, 그 다음에 클래스룸으로 200명, 칵테일 립션으로 300명, 연회, 정찬으로 볼 수 있겠죠? 200명, 그 다음에 보드나 유쉐프, 할로스케이프로 했을 때 각각 인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랜드 볼륨 2에서는 400명, 400명, 500명, 400명, 200명, 180명, 200명 되어 있고요. 이걸 모두 합쳤던 그랜드 볼륨 1, 2, 3는요, 1000명. 예. 그랜드 하얏트는 정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극장식으로 1000명, 클래스로 950명, 칵테일로 1500명. 자, 칵테일 립샷은 어떻게 되죠?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정찬으로 950명, 그 다음에 보드룸, 그 다음에 유셰프 400명, 할로스케어가 이제 400명 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레이아웃은 같은 룸에서 진행하더라도 배치도 위치에 따라서 수용 인원이 달라짐을 나타내고요. 정찬으로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면 립세션으로 대략 1500명을 수용하고 최대는 2000명을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연회장의 좌석 유형은 디너, 뷔페, 칵테일, 스쿨, 클래스, 시어터로 구분이 되죠. 이 부분은 호텔에 따라서 조금 용어가 잘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이제 일자형, 오발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형태가 이제 U쉐입입니다. U쉐, U자나 우리나라의 디귿자 형태와 같은 형태. 이 부분은 이제 클래스 스타일인데 이거는 또 다른 말로 세미나 타입이라고도 합니다. 세미나. 또 같은 A, B 룸을 전부 합쳤을 때 공간, 또 한 반쪽만 사용했을 때 공간을 또 제시하고 있죠. 중소연회장은 디너, 스쿨, 그 다음에 클래스, 시어터 기본이고요.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미음자와 한글의 U, 디귿자와 형태를 갖춘 U 타입, 양쪽이 서로 마주 앉은 식사를 겸할 수 있는 오발 형태 타입, 일자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롱스, 그 다음에 이거는 라운드 스타일. 이렇게도 표현도 합니다. 먼저 디너 타입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정찬에서 요구되는 좌석의 유형으로요. 원형 테이블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호텔에서는 오발형이나 직사각형의 테이블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똑같은 디너식이라도 참석하는 인원에 따라서 테이블 인원의 조정, 테이블의 좌석별의 방법에 따라서 수용 인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원형 테이블로 되어 있죠. 다음은 같은 연회장에서 테이블 인원에 따라 108명에서 72명까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차이점 뭘까요? 여기는 테이블이 9개가 들어가 있어요. 9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인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테이블에 12명까지 12명 수용이 되고요. 여기는 8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8명에서 72석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 숫자를 늘리지 못하면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인원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진 이유는 초청객이 미리 확정이 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또 예약을 하고 행사를 준비하면서 상황에 따라 테이블 인원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블의 인원에 따라서 좌석 배치도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때 테이블 간 간격과 의자 간 간격이 중요한데요. 테이블의 간격은 최소 2m 정도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은 이 테이블이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을 말하는데요. 약 2m 정도. 의자와 의자의 사이의 공간은 의자와 의자, 이 의자와 의자는 약 90cm 정도를 유지하도록 하고요. 또한 벽면으로부터 의자 사이의 간격은 60 정도, 여기가 60 정도, 왜? 공간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다음은 디너식 도면은요. 다음에 디너식 도면은 테이블의 배열에 따라서 700명에서 1000명 이상 배열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면 A에서 테이블 벽돌형 지그재그식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벽돌형으로 맞추게 되면 도면 B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가운데 이렇게 놓은 이유는 VIP 입장이 가능한 행사에 있을 때 쓸 수가 있는데요. 요거 가운데 테이블을 이제 지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테이블에 하나씩 더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지그재그 형태의 모양이 갖춰진다라고 보면서 700명에서 1000명 이상의 공간으로 더 늘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디너 다음에 또 컨퍼런스인데요. 이 컨퍼런스, 일반적인 세미나의 좌석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회의용 탁자, 그 호텔에서는 미팅 테이블이죠. 회의용 탁자와 의자만을 세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회의식은 대규모의 컨벤션이나 컨퍼런스로부터 소규모의 미팅까지 이용되고 있는 좌석 형태인데요. 학교 교실에서 강연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열한다고 해서 일명 스쿨 타입 혹은 클래스 타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는 세미나 타입이라고도 부르고 있죠.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테이블에 의자가 이제 배치되어 있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테이블에 의자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한 테이블의 수용 인원은 가로 세로 1.8m와 0.5m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게 테이블이 이제 183cm입니다. 183cm 또는 1800mm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이제 183, 양쪽의 그 팔을 쫙 늘렸을 때 그런 그 사이즈가 이제 183cm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가로폭은 이제 0.5m 또는 50cm 정도 규모입니다. 이 테이블에는 최대 3명을 세팅할 수 있고, 디너식의 최대 수용 인원 대비 약 100%에 가깝다고 적용할 수 있지만, 정찬 인원 대비 약 80% 이내 수용하는 것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찬이 1000명 들어간다면, 이 컨퍼런스, 그러니까 세미나 타입이나 클래스 타입은 약 최대 80%, 800명, 1000명이면 800명 정도가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의장의 무대의 위치와 행사장 내 기둥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그려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보통 연회장에는 이렇게 그 가운데 기둥이 없이 설계된 게 가장 기본입니다만, 간혹 가다 보게 되면 이 대형 연회장 안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둥이 설치 경우에는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회의식 테이블 세팅의 원칙을 좀 보도록 할게요. 회의식 좌석의
한 테이블에는 2명이든 3명의 세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앞뒤는 다음과 같은 최소의 간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1.83 테이블인데 이게 1.83이면 이 테이블을 이 가로를 세로로 세웠을 때 1.83입니다. 그렇게 되면 테이블 간격이 정확하게 유지된다는 거죠. 이 탭을 행사장 도면 그리는 건요, 13주차 1강에서 다루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공식이 있어요. 되게 재미난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의자를 세팅하고 여기 안에 착석한 사람이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가장 안정적인 간격을 보통 벽면으로부터 60cm를 띄우고 세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홀의 규모에 따라서 부득이 다음과 같이 세팅할 수도 있어요. 여기도 이제 60cm를 유지해야 되는데 가운데 통로를 놓을 경우에는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식 테이블의 예도 한번 또 볼게요. 다음은 디너식 형태의 도면 B에서 1000명의 회의식으로 세팅할 경우에 약 700명 규모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아까 좌석 배치도에서 이렇게 디너 타입에서 스쿨 타입으로 했을 때 여기 70% 정도가 나온 거죠. 왜 그럴까요? 뒤쪽 부분을 세팅하지 않았던 것. 이 부분은 기둥입니다. 기둥. 무대가 있고요. 좀 더 여유 있는 공간을 유지한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을 그리지 않고 그냥 세팅하게 되면 나중에 행사 당일날 매우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행사를 했을 때 여기 이 공간에 커피 브레이크를 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수용하다 보면은 커피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동선이 굉장히 복잡해요. 다음은 뷔페인데요. 뷔페식은 디너식과 비교하여 같은 공간이라도 음식 테이블의 공간, 그 다음에 음식을 뜨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까 이제 테이블이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뷔페식으로 세팅할 때는 어떻게 되죠? 이 공간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음식 푸드 테이블을 이렇게 짜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런 행사는 세미나보다는 어떻게 돼요? 친선 모임 때 주로 이렇게 많이 이용합니다. 친선 모임이요. 컨퍼런스보다는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그 친선하기 위한 공간으로 뷔페식을 제공할 때 가장 인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디너식 대비 최대 50%까지 수용 인원이 감소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도면은 B에서의 도면은 C로 변경될 경우 1000명에서 636명으로 축소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1000명이 수용이 가능한데 후드 공간을 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짜다 보니까 인원이 636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이제 푸드 공간을 짧게 치면 어떻게 돼요? 웨이팅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고객 불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어터, 극장식인데요. 호텔 연회장에서 극장식으로 세팅할 경우 한두 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설명회를 할 경우에 주로 이용됩니다. 물론 더 오랜 시간을 세미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탁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참석하시는 분의 피로도가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의자와 의자의 공간은요, 최소한 같은 의자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겠고, 보통 50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왜요? 사람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같은 홀의 디너식 최대 수용 대비 약 50%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홀 안의 기둥이나 구조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벽면으로부터 60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나
가운데 통로를 충분히 활용하여 좌석에 착석하는데 불편이 없으면 벽면을 부착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클래스 타일과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건 이제 극장식 세팅의 예입니다. 디너식 대비 좌석수 예이죠. 디너식 대비 한 50%가 더 많이 세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150%가 되겠죠. 예를 들면 1000명이었다. 여기는 1500명까지 수행 가능하다. 왜? 테이블 없이 의자만 세팅하기 때문이죠. 네, 여기는 이제 클래스 또는 스쿨 타입인데 여기서 테이블을 제외한 이제 의자만 세팅했을 때를 이제 시어터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칵테일인데요. 칵테일 리셉션. 칵테일 리셉션은 스탠딩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참석자가 서서 차려진 뷔페 음식을 칵테일과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서서 음식을 뜨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행사를 칵테일 리셉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칵테일 리셉션의 경우에는 신년 인사회, 장례기념 리셉션, 신차 발표회 등이 있고요. 많은 인원이 2시간 이내에 본행사와 리셉션을 마치고자 할 때 주로 이용이 됩니다. 호텔 연회장에서는 다른 형태의 행사보다도 조리사의 손길이 많이 필요로 하고요. 음식과 분위기 연출에 조리사의 능력이 특히 요구됩니다. 행사장 분위기 연출을 위한 방법으로는 음식에 있어서는 푸드와 디저트, 스타일리시한 데코레이션이 요구되고요. 특산 음식 코너와 즉석 음식 코너, 얼음을 이용한 장식 등이 있고요. 행사장 분위기 연출로는 꽃장식과 무대 장식, 조명 연출, 배너 연출, 영상 연출, 특수 효과 등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칵테일 리셉션의 예입니다. 이렇게 또 공간을 유지할 수 있고요. 가운데를 이제 메인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제 특선 음식들을 이런 요리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 바에서는 이제 이런 그 칵테일 연출이 가능하고요. 디너식 대비 칵테일 리셉션 수용인원을 보게 되면 정찬 디너식이 최대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 칵테일 리셉션은 최대 2배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교재에 보게 되면 교재나 또 제시된 내용에서는 뭐 한 1.5배 정도, 1500명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수용 인원으로는 보통 진화시 대비 1.5배 정도를 보고 있으나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모두 제 시간 내에 도착하는 경우가 드물고 어느 정도 인사를 나눈 분들을 행사장으로 벗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에 그냥 다 이렇게 참석을 한다 그러면 그 1.5배가 맞긴 합니다만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제 시간에 참석하는 행사와 또 잘 이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요. 그런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정찬을 이제 칵테일 리셉션으로 했을 때 차이점을 이제 1.5배 정도 규모로 잡았을 때 행사를 대응을 다음은 이제 유셰프인데요. 가정 모임으로 진행될 경우 약혼식에 주로 이제 이용되고요. 일반 행사의 경우에는 이사회나 간담회 등에 주로 세팅이 됩니다. 홀이 20평 미만일 경우에는 마이크 없이 회의가 진행이 가능합니다만 20평 이상의 경우에는 마이크가 꼭 설치되어야 하겠고요. 또한 이사회나 간담회에서 회의록 작성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가 필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음 그림은 참석자 전원이 스크린을 통해서 설명회를 시청할 수 있는 형태인데요. 이는 회사의 중역을 모시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업 설명회, 경영 보고회 등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할로우 스퀘어라고 하는데요. 일명 발굽이라고 하죠. 조합이나 협회, 학회와 같은 단체 법인이 의장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 취하는 좌석 배치도입니다. 별도의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없고요.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식사가 제공이 가능하고 이와 같은 좌석 배치는 국제회의에서 각국의 대표단이 발표를 할 경우에 유효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오각형, 육각형도 가능합니다. 또는 미음자. 지금까지 학습 내용 말씀드리면요. 이게 도면을 그리고자 하는 목적은 고객이 예약한 홀이 고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규모가 적합한지 초청 대상 인원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작성하는 것이고요. VIP 의전을 위해서 또는 초청객의 좌석 안내를 위해서 등등 도면을 작성하여 고객과 연회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체크사항으로는 테이블의 좌석수, 행사의 성격에 적합한 미음자, 디귿자 또는 스쿨 타입 또는 디너 타입, 칵테일 타입, 무대 공간, 스테이지를 꼭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자, 12주차 강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3주차 1강에서는 도면 그리는 작업 실습 과정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